안녕하세요. 12프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클로징 벨 시간인데요. 마켓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0.75%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 마켓이 밀리고 있는데 오늘 S&P는 마이너스 64, 다우는 마이너스 486, 나스닥은 마이너스 199포인트로 약 1.75%를 하락하면서 이번 주를 마감했는데요. 금리 인상 이후에 주식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유, 금, 할 거 없이 많이들 내려가고 있는데요. 요즘 오르는 것은 달러와 이자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금리 인상이 거의 다죠. 금리 인상과 그 점도표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S&P 2022년도 타겟을 16% 내렸다는데요. 참 일찍 또 얘기해 주죠. 이 마이너스 16%가 어디냐면 3600입니다. 지금 3690에 있는데 참 일찍 또 얘기해 줘서 무척 고맙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크레딧 카드도 이자율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뻔한 수순이죠. 크레딧 카드가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요. 이미 굉장히 높은데 더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 카드 잔고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모두에게 힘든 한 주였는데요.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인덱스인데요. 24, Extreme Fear, 그러니까 공포를 극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것을 또 차트로 보자면요. 25가 어느 정도냐? 역시 단기적으로 발음을 한 곳이 많고요. 특히 크게 내려간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인디케이터가 이 최소한 공포 그리고 극한 공포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에게 점점 사기 좋은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차트를 좀 여러 개 볼 텐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타나라고 새로 생겼죠. 이 팽 그룹에서 넷플릭스와 메타를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를 더해가지고 요즘은 마타나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팽 주식들 같이 마타나도 디스트럽터 역할을 하고 자기 섹터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요. 살펴보면서 앞으로 강세장에 대비해서 제일 강한 녀석들의 포지션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은 마타나 주식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죠. 이것은 주봉이고요. 주봉을 보는 이유는 데일리는 아시다시피 마켓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더 디프레스 되니까 주봉을 보고 좀 더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이 마켓을 한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보는 거고요. 주봉은 지금 아주 중요한 지지선인 200주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듯이 3600이라고 하면요. 바로 200주 선쯤을 얘기하는 거고요. 200주가 지금 현재 3585에 놓여 있는데 제 바람은 전 저점을 서포트하고 좀 홀드 해주면서 횡보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현재 RSI는 38이라서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서 200주 선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켓은 횡보성 하락으로 끼어있던 오래된 거품을 빼야 되니까요. 이 50주선이 200주선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빠질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릴 텐데요. 지금 급하게 빠졌습니다. 급하게 빠졌다는 것은 약간의 반등을 해주면서 이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자, 코스피도 보자면요. 200주를 이미 깬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려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저점 근처에 와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라도 이 전저점은 깨질 것 같고요. RSI는 30.19로 지금 확실히 과매도 기간이긴 한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매크로적으로 한국에게는 꽤 불리합니다. 지금 환율이 무너지고 있고 또 이자율에 대한 압박도 나쁘고 수출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이제 많은 곳에서 중국 제품에 밀리는 상황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면에서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RSI가 3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밑에서 30을 깨고 올라오는 시점에 단기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유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급하게 올라간 뒤 급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이 50주선을 가뿐히 테스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50주를 깨고 약 4불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요. 얼마나 빨리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좀 많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으로서도 이 정도의 강달러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풀렸던 자금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스텝이지만 너무 강하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자, 이것이 문제의 원달러 차트고요. 1421원에 있는데 엊그제 1400원이 과연 될까 했는데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훌쩍 올라갑니다. 사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는 것은 이 높은 원달러에서 횡보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마타나 리스트를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봐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 5년 동안 이렇게 큰 회사가 매출이 80%가 가깝게 올랐고요. 순수익은 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5배가 됐습니다. 현재 현금성 자금이 무려 1040억 달러가 있다니까 이 회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워낙 탄탄하고 마켓을 지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서포트 200주라면 굉장히 강한 서포트거든요. 보시다시피 이 50주도 10년 동안 끌고 오던 강한 라인인데 이번에 깨졌습니다. RSI는 38.10으로 약간 더 빠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켓을 감안해서 조금 더 빠지면 이 200주 근처에서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타나의 두 번째 알파벳 A죠. 애플입니다. 애플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회사죠. 애플은 사실 이 다운마켓에서 제일 잘 견디고 있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힘이 좋죠.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50주와 200주가 너무 멉니다. 반드시 줄여지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다운턴을 아마 그 기회로 삼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 저점과 그 다음 이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 현금성 자금이 625억 달러에 있답니다. 그리고 엊그제 왜 아이폰 14이 나왔죠? 이 13보다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14 플러스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컴퓨터가 아닌가. 메모리도 CPU도 굉장히 강해졌고 그걸 CPU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애플은 아무래도 이제 애플카가 제일 궁금한 사안이죠. 자기네들이 애플카를 들고 나올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장사만 할지, 애플 카플레이라고 있죠. 소프트웨어 장사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정말 대단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좀 더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혹시라도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최소한 전저점 136불선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타나에서 세 번째 테슬라죠. 테슬라도 상대적으로 주식은 잘 홀드 해주고 있는데 엊그제 뉴스가 나왔죠. 110만 대를 리콜을 한답니다. 파월 윈도우에 손이 낄 수가 있다는 뉴스가 났는데 110만 대라면은 거의 모든 테슬라가 아닌가요? 아무튼 많이 리콜을 한다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가겠죠. 덕분에 그날 주식이 4%가 빠지고
지금 현재 하락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가로 보자면요. 50주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으나 이 50주가 저항이 돼서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전저점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워낙 파퓰러한 주식이라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워낙 파퓰러해요. 하지만 RSI가 48.94로 앞에 봤던 회사들보다는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고 또 손해가 있다면은 물타기는 하실 시점이 아직 아닙니다. 물타기 하시려면 최소한 전저점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전저점은 211불 선쯤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타나에서 네 번째 아마존을 같이 볼 텐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 50주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점점 200주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50주를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려 했으나 50주에 저항을 맞고 똑같은 패런을 두 번 했는데요. 패런상으로는 아주 나쁜 패런입니다. 이 트렌드를 그리면서 계속 흐를 수 있는 그림인데 혹시 보유하고 계시고 손해 중에 있다 하더라도 물타기나 이런 보유를 늘려가려면 최소한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전저점을 잘 홀드하는 걸 보시고 진입하는 게 좋고요. 전저점은 약 102불 정도에 있으니까 RSI가 40.28로 아직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존이 아시다시피 매출은 4,850억 달러, 많은 나라의 총 수출보다도 많을 정도로 매출은 어마어마하고요. 하지만 네트인컴이 희한하게 좀 내려오고 있고 지난 두 분기 동안 이 좀 실망을 줘서 주가는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빠질 수는 있으나 워낙 좋은 회사니까요. 최소한 전저점을 테스트하면 추가 보유나 새로 진입을 할 때 모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타나 중에서 이런 리스트에 새로 가입한 엔비디아인데요. 과연 그런 리스트에 오를 만한 녀석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340선에서 125까지 6개월 만에 곤두박질 친 녀석이라 나쁜 녀석입니다.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200주 선에 놓여 있는데 지켜질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RSI는 33.63이라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매출이 290억 달러가 되고 네트 순수익이 80억 달러나 됩니다. 매출과 마진, 성장 이런 것에서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순수익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캐시플로우 자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봐서 그러나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주 선이 지켜지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은 이 200주가 확실히 지켜지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있다면 소량으로 모아가는 마음으로 조금씩 사시면 롱텀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숏텀으로는 너무 자신이 없는 주식입니다. 자, 마타나의 마지막 녀석 알파벳이죠. 저는 알파벳이 입에 안 붙어서 요즘도 구글이라고 사용하고요. 알파벳은 제가 지금 본 마타나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녀석은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밖에 없습니다. 구글도 주가를 보면 50주를 깨고 내려와서 조금 반등하려고 했으나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은 이 펀더멘탈 쪽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마진이 62%나 되고 이 큰 회사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매출이 2,800억 달러나 되고 이 순수익이 720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 살림이라 사실 구글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는데 워낙 독보적인 회사라 이 견제를 많이 당하니까 특히 이 정부에서 독점 견제를 많이 받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펀더멘탈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0주선은 잘 지지를 받고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이 50주선과 200주선이 이격이 상당히 넓다가 이제 줄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긴 하지만 주식 패런으로 봐서 최소한 200주는 테스트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격을 줄여나가자면 역시 횡보성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아가기 최적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보유하고 계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은
지금부터 이 200주 사이에서 조금씩 모아가면 나중에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재현님이 같이 보고 싶어하는 두 종목을 볼 텐데요. 하나는 메디페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메디페스트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봤지만 일단 주가적인 면으로 보자면요. 주가가 급속히 올랐다가 2021년 6월서부터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50주선과 200주선의 이격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200주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것은 좀 더 기다렸다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보유하시거나 손해가 많으신 상황이라면 105불, 106불쯤에 추가적으로 보유를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RSI는 28.06으로 과매도 전해 있고요. 메디페스트를 야후에서 보니까 이 웨이트 로스 프로덕트와 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장점은 이 매출이 빠르게 자라고 있는 것과 아무래도 매출이 빠르게 늘고 이 캐시 상황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단점이 네트 인컴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회사는 15억 달러의 매출이 있을 만큼 탄탄하고 큰 회사고요. P 레이쇼가 8.34로 상당히 낮고 제일 눈길이 오는 것은 이 배당도 5.73%로 모아가기는 상당히 좋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모아가신다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106, 105 사이에서 모아가는 것을 시작하시면 좋고 그 다음 종목은 뉴먼 코퍼레이션인데 뉴먼 마이닝입니다. 금이죠. 금을 엄청 실히 캐내는 회사인데 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금도 더블탑을 만든 후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0주에 놓여 있고 50주와 200주의 이격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금의 히스토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싼 지점에서 조금씩 뉴먼 마이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금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 그 금을 캐는 회사로 뉴먼 마이닝은 지금 200주를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50주 선이 점점 이격이 줄고 있기는 하고 RSI도 30을 깨고 28.99인데 이 상승의 시작 지점인 전 하이를 볼 때 37불 50전선까지 밀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때 되면 조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파이낸셜을 보면은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걱정인 것은 201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금이 하이를 찍은 후 계속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넷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금값이 올라가야 네트가 좋아지는 회사니까. 그리고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이 PE가 43이라서 말씀드린 37.5 정도로 폴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배당금이 또 5.19라 살짝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모아 가셔야 되고 사실 보험 성격의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 자체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 달러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기축통화라 지가 맘대로 찍어내서 맘대로 갚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은 짐바브웨이 같이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런 금을 상대하는 회사가 좋기는 하겠죠. 이렇게 꿀꿀하게 한 주를 마감하기 싫어서 새로운 마타나 주식들을 봤고요. 또 구독자께서 같이 보고 싶어하는 종목도 봤는데 우리들의 좀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댓글로 많이 공유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같이 보면 좋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한국은 이미 토요일이고 미국도 이 금요일인데 좋은 주말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꿀꿀한 마켓일 때는 가족들과 함께 극장이나 넷플릭스에서 좋은 영화를 보시면서 이 스트레스도 좀 내리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특히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